별건 아니지만 앞자리가 바뀌면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아. 괜히 의미부여하고 그렇죠. 동기부여되고 싶고 해서 30대가 처음 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저는 뭐 사실 뭐 그렇게 30대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좀 약간 부류를 좀 나눠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까요? 좋아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조언, 뭐 연애 그치. 쪽에 대한 조언과 이직이나 뭐 회사 생활에 관련된 조언들 하나씩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좋아요. 좀 제일 몸이 건조한 회사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일 재미없는 거부터 빨리 해야지. 네. 저는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은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저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요즘 유튜브 보면 컨텐츠에 MZ세대들은 이직이 잦다. 아. 뭐 공무원도 금방 이제 뭐 금 내려둔다 아. 이런 얘기가 많은 거 보면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저야말로 너무 옛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었네. 우리는 이직이 어렵지. 그 약간 틀에 박힌 사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바꿔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이제 받은 그쵸? 입장에서 뭔가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거기서 경력을 쌓는 것이 다음 이직한 회사의 어떤 경력직으로 또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한 곳에서 이렇게 성실함을 보여줬다. 그런 게 어떤 신뢰의 척도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믿음이 아직도 있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직을 하는 건 좋은데 뭐랄까 그래도 너무 짧게 근무 기간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 좀 독이 많이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입장 바꿔놓고서 생각해보면 딱 좋아. 가장 쉬워요 이건.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일주일 저기서 일주일 여기서 하면 열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뭐 정말 뭐 이례적으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이 친구에게 잘 맞는 뭐 처우와 복지와 뭐 근로 환경을 제공을 해서 굉장히 길게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요만큼만 일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밥벌이가 걸린 일이라고. 그 고용주들도 자기 시간 태우고 자기 돈 태워서 지금 그거를 조금 더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 건데 내가 지금 뽑아야 될 직원의 경력이 열흘짜리들이라면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열흘만 일을 하고 나갈 건데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사실 앞에 막 서류들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약간 그에 포함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운동으로 따지면 러닝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뒤에 씻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 뽑을 때 최대한 제대로 뽑아야 그렇지. 오래 간단 말이죠. 내가 이 나머지 이 앞뒤는 사실 불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안 뽑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인데 이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윗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잖아요. 이게 직원을 거의 채용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경제 사회에 그런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그게 조금은 약간 단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조금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지? 그 짧게 일했다라고 하는 주기가 이제 기준이 최소한 이 사람이 이직을 자주 했더라도 한 군데서 최소한 이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저도. 그러면 이게 딱 한 봄쯤 돼서 진짜 회사들이 힘줘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럼 한 9월, 10월쯤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거의 한 해 그 사업은 거의 끝나요. 11월, 12월은 이제 앞에 했던 것들 정리 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내년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이클 정도는 이 회사의 한 사이클 정도는 같이 해봤어야 뭔가 어느 정도 흐름은 봤을 거라라는 맞아요. 생각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런데 만약에 이력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약간 이런 게 누적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차라리 못해 6개월, 7개월, 8개월이면 그래도 이 친구 좀 늘어나네. 우리 회사에서는 9개월 일할지도?
한번 해볼까 도전?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9개월 목표? 얘는 약간 성장형 캐릭터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잘해보면 이 친구 1년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물론 이게 그러니까 오래 가면 좋긴 하지만 당장 저도 피고용인인 입장에서 그 회사와 영원히 같이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같이 맞는 선까지만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이 회사의 이념이 됐든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나랑 안 맞는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를 회사는 막을 권리가 없어요. 이 친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왕이면 최대한 오랜 기간 나와 함께 하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 20대인 친구들이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할 때 처음 배우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바 말고 처음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을 때 완전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이직을 거듭하다 보면은 자꾸만 처음 배웠던 일이 떠올라요. 내가 가장 신경 써서 몰입했던 그 첫 일, 그게 몸에 이제 밴 거지. 첫 시작이. 약간 걸음마처럼. 그래서 그 분야로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거지. 새로운 일을 또 배우는 것보다는 해본 일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해봤던 일을 찾게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첫 단추를 좀 잘 꿰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첫 직장이 속한 그 카테고리가 영원히 내 약간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케팅만 쥐고 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 자기는 다른 회사 마케터로 이직을 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업종이 바뀌는 경우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닝화라고 칩시다. 러닝화에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했다면 거의 러닝과 관련된 업종에서 오랜 시간 머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이탈하기는 더 어려워지죠. 맞아요.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첫 직장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회사에서 내가 배워가지고 뭔가를 나중에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틀려도 좋아.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틀리면 수정을 하면 돼요. 맞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 없이 그냥 털컥 들어갔다가 그냥 적당히 월급 벌지 뭐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고착돼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연장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쉬운 일 있잖아요. 배우기 쉬운 일. 그래서 꼭 내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 누구든 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일보다는 내가 진짜로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좀 처음에 어렵더라도 저는 배울 수 있는 일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뭐 어떤 직업군을 딱 얘기하면은 또 그게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일보다는 내가 진짜 관심 있고 이걸 배워서 꾸준히 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이 분야의 능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일을 처음에 저는 배우는 거를 좀 권장합니다.